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미국 중간 선거와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틀 연속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가 끝나면 1950년 이래로 주가가 상승했었다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고, 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또 더 힘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한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잠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 사이드에 좀 있었기 때문에 장이 좀 그때 조금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16%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되면서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개인은 이제 지수 상승에 따라서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는 매도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한때는 지수가 2,400을 잠깐 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 오늘 종가는 2,400 바로 밑에다가 바짝 갖다 붙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8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40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2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399.04포인트, 2,400에 거의 다가갔죠. 그래서 어제보다 1.15%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코스닥도 시작은 0.4%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을 해서 시작부터 지수로는 700이 넘어서 시작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 쪽에 서 있고, 초반에 좀 매수 쪽에 있던 개인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시 또 물건을 내놓는 이런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막판에 개인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 이게 이제 좀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41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827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171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13.33포인트, 어제보다 1.83%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이동평균에 바짝 섰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상승 에너지가 있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애써서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그런 이유는 없고, 상당 기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5일 이동평균하고 이렇게 위로 상승 괴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향한 움직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도 오늘 환율 서울 외환시장에 1384원 90전, 무려 16원 30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그동안, 그러니까 환율 그래프를 보니까 그동안 상승 기조가 이렇게 꺾여서 환율 월봉을 보면 5개월 이평을 지금 아래로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환율의 추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점까지 지금 환율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역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SDI, LG화학, 현대차는 팔았고요.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판 거는 현대차를 225억 팔았고, 기아를 273억 팔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아직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70억 팔았고,
반면에 네이버는 240억이나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1774억 원을 샀고, LG 에너지솔루션은 39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168억, 삼성바이오는 61억, SDI는 46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화학은 69억 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기관도 1443억을 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달 넘게 계속 매수세를 해오고, 기관이 매도했는데, 기관이 3일째, 연 3일째 지금 따라붙었어요. 매수 쪽으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그 매수폭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4일날 1014억, 그 다음에 어제 7일날 2767억, 오늘 4305억, 4405억,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난다. 기관의 매수가 지금 3일째 계속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좀 팔았고, 기관은. LG화학도 팔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대차, 기아 이런 건 다, 기관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자동차를 사고 있고, 외국인은 좀, 털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오늘 다 아시지만, 웹툰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플랫폼이 되는, 그러니까 그 웹툰이 컨텐츠 제작이 되면 그걸 델리버리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동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늘 보였는데, 오늘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올랐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콘텐츠 제작사, 그러니까 웹툰 콘텐츠 제작사 이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 카카오 패밀리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페이는 무려 9.59%나 올라서 44,000원이 됐는데,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페이의 목표 주가를 124,000원을 책정을 하고 그 매수를 보고서에 매수를 제시했어요. 근데 124,000원, 물론 이건 이제 12개월이지만 지금 44,000원이니까 거리감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카카오 패밀리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하면 움직이는 게 가상화폐, NFT 이런 거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승리할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섹터처럼 이쪽도 가상화폐 쪽도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거는 어제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또 하나증권 같은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반도체 그 주의 수급이 이게 장비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2.66% 올라서 오늘 61,800원. 이제 진짜 명실공히 6만전자가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다가 종가 무렵에 올라오면서 플러스 1,000원에 끝났고, SDI는 마이너스 10,000원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서비스. 이거 아시지만 이제 애플페이가 이달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 이거 뉴스 나왔죠. 그래서 이 결제 서비스 관련된 것들도 움직였고, 우선 애플페이는 그 백화점 편의점부터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되는 벤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이 거의 다 끝났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늘 이제 같이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나 영상 콘텐츠 같은 부분도 오늘 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상화폐 이러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왜냐면 이게 사업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시작한 이번 상승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 이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3일차다. 근데 금액이 점점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안 사는 부분. 그래서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시간이 지내보면 알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게 확산이 좋을까?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정확히 우리가 9월 29일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근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외국인들이 타겟을 삼았던 게 뭐냐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즘 이제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어제 이제 댓글에도 질문 이제 또 파는 걱정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이 주식들. 근데 뭐, 다른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는데, 또 이쪽은 또 파는 걱정 하셔야지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고점에 잡은 분은 아직 멀었지만, 그것도 또 최근에 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이 또 이러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거 아니냐, 팔 기회를. 그런데, 그 2차 전지도 뭐, 그냥 외국인들이 산다 그래서 막 올라가서 좋긴 한데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때 후회할까봐 걱정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요새는 제가 이제 그 매매 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그 질문을 해주셔서 또 댓글 보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리고 지금은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미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들 주식을 왜 외국인이 샀을까? 그거는 뭐냐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우선 뭐,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이 두 섹터가.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의 상위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 두 섹터를 사면 한국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사면 지수가 오르고 이거 안 사면 지수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 이들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보면 이것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는 뭐 이제 뭐 TSMC가 있어서 우리가 뭐 메모리는 강하지만 뭐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배터리 2차 전지 부분도 우리가 그 상당히 마켓시어도 높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반도체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TSMC보다는 삼성 쪽을 외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또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내년에 투자를 줄이겠다 그랬잖아요. TSMC도 10%인가 뭐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성만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묘한 거를 던져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감산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제 3나노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어쩌다 만든 3나노 말고 이게 이제 그냥 제품으로 이렇게 상용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이 조금 앞선 거 아닌가 그런 거에서 TSMC가 조금 곤혹스러운 것 같은 느낌 들고 어쨌든 간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빠져나온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그 자금이 한국 시장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뭐, 그게 사실은 아니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계속 산다가 더 중요하죠. 이유가 어떻게 된 거든 간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오늘 이렇게 1384원이니까 뭐 참 그러니까 저도 뭐 주식시장 틀릴 때가 많지만 외환 전문가들도 그거 참 못 맞춰요. 그죠? 환 이런 거 무슨 뭐 1,500원 열어놓고 무슨 나쁠 경우에 그 이상도 열어놓고 계속 그랬는데 오늘 1384원 90전에 끝났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열흘 전에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주가도 뭐 지네가 사니까 올라가고 이러면 얘네 이제 뭐 신난 거죠. 양쪽으로 다 환차도 먹고 주식 차익도 먹고 지금 뭐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자넷 옐렌 장관이 그 채권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채권 시장을 자꾸 교란시키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 등 그 미국 국채를 자꾸 파니까 환율 방어 때문에 파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그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쟤네들이 미국 채권을 안 판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뭐 누가 그 속을 그래서 이게 뭐 자넷 옐렌 작품이다 뭐 이런데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그 나타난 팩트만 그냥 우리가 충실히 보자. 팩트가 뭐예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쪽을 해서 오늘까지 계속 샀다. 그래서 우리 지수는 거의 2,400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120선은 뚫으려고 막 이루고 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이상하게 계속 사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할까? 막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것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제 생각은 되게 시장을 좀 심플하게 보면 어떨까? 이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모르잖아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산 놈한테 좀 말이 우습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다 외국 사람 다 놈이라고 붙이니까 그냥 재밌자고 한 말입니다. 그 산 놈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왜 한국 주식을 이렇게 한 달 10일이 넘도록 이렇게 마구잡이로 샀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얘기해 줄 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그게 나타난 흔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에 변화가 있나.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것들은 제가 이제 불러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 2차 전지도 뭐 소재 쪽이나 다른 쪽도 있고 막 이러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나 아니면 거기에 사는 게 멈춰지고 파는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HTS 보면은 9월 29일부터 맞춰놓고 9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이래가지고 한번 계속 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나.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산다. 그러면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움직이지, 아니 메인으로 사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파동선이라는 게 10일 이동평균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향하거나 옆으로 눕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트리지 않는 한 기다려야죠. 뭐 잠깐 흔들 수 있죠. 왜? 외국인이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뒤따 사는데 국내에서 뒤따 팔아갖고 기관이 팔아갖고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봐야죠. 근데 뭐 그래서 하루 뭐 5일에 딱 부딪혔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냉큼 팔고 이러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거는 이용을 하되 수급상의 변화가 있는가 해서 두 개를 좀 같이 따져 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되게 혼나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차트는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타나는 팩트에 준해서 원칙대로 실행하는 게 그게 맞는 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을 내가 딱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만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원칙대로만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언제까지 한국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걸 알면 뭐 시장을 다 아는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국 때문에 그랬건 무슨 뭐 자넷 옐렌 의장에 의해서 뭐 그게 만들어졌건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따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그걸 파악하는 게 그 나타나는 현상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현금 일부 있는 거 갖고 계시라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도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시장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포기를 해야 반등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혼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갖고 있는 주식 오르니까 그거로 하고 나머지 현금은 조금 더 갖고 나서 실제로 그 내년 초에 나타나면서 실물 경기가 가라앉는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